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오늘이 화요일이죠.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요 시간 오후 5시 40분부터 한 6시 반까지 해갖고 입문자 설매를 매달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해드리면 저는 김영란 변리사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윌비스라는 변리사 학원입니다. 윌비스 변리사 학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역삼역에 가까이 있습니다. 역삼역. 윌비스는 변리사 시험 전문 학원이고요. 저는 윌비스에서 맡고 있는 과목이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입문자 설명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격자 결정 기준이 뭔지 이런 걸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먼저 시험 과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변리사 1차 시험은 1차 시험은 3과목,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1차 시험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은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이틀 전부터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이 상태고 그리고 마스크도 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부터 1차 시험은 첫 번째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가 민법이라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민법 개론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세 번째 자연과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 세 과목을 시험 보게 되죠. 세 과목. 요거를 하루 만에 시험 봐. 그래서 딱 1일에 시험 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순서대로 적었고 물론 1교시, 2교시, 3교시 사이에 점심시간은 있으세요. 쉬는 시간은 있으세요. 쉬는 시간. 근데 요때 사이에 이제 점심시간을 줍니다. 점심. 여긴 그냥 쉬는 시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시험 보고 이제 귀가하시는 구조고요. 2차 시험도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총 4과목을 봐요. 먼저 1교시가 특허법입니다. 특허법.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상표법이라는 걸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택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과목. 이 4과목을 시험 보게 되고 얘는 이틀 시험 봐요. 이틀. 그래서 이렇게 하루 시험 보고 이렇게 하루 시험 봐. 이게 1일, 이게 또 1일. 총 2일 시험 보고 제 경험치기에 의하면 오늘 시험 보고 내일 시험 보고 그런 구조. 붙어서 시험을 보고요. 보통 금, 토 이렇게 시험 봅니다. 과거에는 토, 일 이렇게 시험 보다가 최근에 금, 토로 바뀌더라고요. 요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1교시, 2교시 이때 점심 드세요. 이때도 점심을 드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 3일을 시험 보죠. 1차 시험 하루, 2차 시험 이틀 이렇게 시험 보고 시험 일정은 요게 일반적으로 2월 중순이나 말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2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7월 중순이나 말에 시험 보는데 정확한 시험 일정은 예상컨대 2025년 11월 중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험칙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산업재산권법에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볼게요.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실용신안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실용신안법. 세 번째가 상표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이어서 디자인보호법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민법은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법, 그리고 가족법이라고 있어요. 가족법. 근데 변리사 시험에서는 이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시고, 친족, 상속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시험 범위 아니고, 변리사 시험 범위는 민총,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말하고, 채권법을 뭐 경우에 따라서 채권 총칙과 채권 각칙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채권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연과학은 네 과목입니다.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네 과목이 시험 범위고, 얘네들은 몇 문제 나오냐? 1차 시험은 40문제씩 나와요. 40문제. 이게 다 오지선다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 40문제로 나오고,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부터 볼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문제 나와요. 10문제 나와. 그래서 이게 이렇게 40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100점이에요. 100점. 10문제당 25점인 거고, 한 문제당 2.5점. 예, 뭐 3점짜리 없고 다 일괄해서 2.5점인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40문제 나오는데 특허법이 20문제, 상표법이 10문제, 디자인보호법이 10문제 나와. 그래서 총 40문제가 나오게 되고, 실용신안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허법이랑 묶어서 보시면 돼요. 묶어서. 왜 그러냐면 이 산업재산권법의 부모가 되는, 엄마가 되는 법이 바로 특허법이에요. 얘가 모법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기준으로 실용신안법을 만들었고, 얘를 기준으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만들다 보니까 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특허법이랑 실용신안법은 거의, 여기다 적자. 한 8%는 똑같아요. 2% 달라, 2%. 상표법은 한 50에서 60, 한 50 정도 잡아볼게요. 50% 정도가 일치하고, 디자인보호법은 한 70% 정도가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서로 연관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리 못해도 화학할 수 있고, 생물 못해도 화학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하지만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를 못하면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특허를 항상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공부 순서입니다. 공부 순서. 자, 여기 보세요.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은 뭘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하신다면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먼저 할 수는 없고 무조건 특허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부하실 거. 자, 그리고 조금 이제 학원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법 선생님이 이건 다 가르치세요. 민법 선생님 한 분이 다 가르치시고, 자연과학은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각각 이렇게 가르치세요. 전공에 맞춰서. 산업재산권법은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특허법 강의하시는 분이 실용신안까지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2%밖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특허법 한 기본 강의하고 제일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 이거 강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문제 잡고 이것 따로
이거 따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강사님, 요 강사님, 요 강사님 다르기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산업재산권법을 다 하고 있어요. 다 잡고 있고 제 장점은 이거예요. 얘들의 이제 교집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오시게 되면 그런 유사하면서도 다른 거, 또 다르면서도 비슷한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딱딱딱 집어드리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될 거고 이거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상표법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이 순서로 하는 게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세요. 근데 전혀 문제 없는 게 이거 하신 다음에 이거 먼저 해도 돼. 그 다음에 이거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학원과 이 강의 커리큘럼이 이런 식으로 좀 순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분량이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 적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디자인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특허는 항상 제일 앞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민법계로는 선생님 한 분이 하시거든. 선생님 한 분이 그냥 이 순서를 하실 거예요.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되겠고 민법계로는 위비스에 이제 김동진 선생님 계세요. 김동진 교수님 이제 아주 야무지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산업재산법은 저 김영남 변리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연과학은 여러분들이 전공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법학은 강의가 꼭 필요하세요. 보통은 법학을 잘 안 하시고 설령 학교에서 하셨어도 이게 수험적인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 반면에 자연과학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수강하시면 돼요. 나 다 필요하다.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다 필요하세요. 근데 일부는 나 물리 전공이야. 생물 전공에 그런 게 있어갖고 이제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특허법 실용신안법이 여기도 사실은 특허법 실용신안법인데 1, 2차 공통 과목이 돼. 1, 2차 공통 과목. 상표법도 1, 2차 공통 과목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차를 고민하신다면 1차 공부할 때부터 특허법과 상표법 요거는 아주 좀 잘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1차 특허법, 2차 특허법, 1차 상표법, 2차 상표법이 뭐가 다르냐? 내용적으로 다른 건 아니야. 근데 그 법 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베이스가 튼튼하면 2차 때 좀 수월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 2차 과목에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법학을 모르기 때문에 민법이랑 비교해봐서 어렴풋이 이런 상상하는 거야. 민법 잘하면 나중에 민소법 잘하겠지. 민사소송법 잘하겠지.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생물 잘한다고 해서 지구과학 잘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 그냥 글자만 우연히 일치할 뿐이에요. 민법 요게. 그래서 전혀 다른 과목이고 얘는 1차 시험에 먹고 2차 시험에 새롭게 들어오는 과목이 돼. 그래서 2차 시험은 얘를 잘해줘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재밌고 분량이 많은 과목이고 이 강의는 이제 리비스 이차한 선생님이 아주 잘 야무지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저랑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 선택 과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민사소송법을 2차 시험에서 봐야 되는데 7월에 시험 보거든. 보세요. 1차 시험이 2월에 시험 봐. 결과 발표가 3월 정도에 나거든요. 1차 결과가. 그럼 요 기간이 진짜 많이 잡아봤자 5개월이야. 5개월 안에 2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과목도 있거든요. 이건 새롭지 않을 수 있어. 새로운 과목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1차 때 베이스를 탄탄히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저 짧은 기간에 이거는 조금 덜 하고 이거 위주로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고 선택 과목은 예를 들어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법, 유기화
연력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등등등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픽하는 거야. 하나 픽 선택해 주는 거야. 참고로 디자인 보호법은 1차 공통 과목이세요. 1차 공통 과목. 특허 상표는 1차, 2차 필수 과목인데 디자인은 2차에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선택하지 않으면 시험 안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데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과목은 아무래도 디자인 보호법이세요. 새로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추세가 저작권법 인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게 입소문을 탔냐면 분량이 적다라는 게 입소문을 타고 쉽다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저작권 선택하시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나머지 유기화학, 연력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이런 것들은 보통 전공자 분들 중에서 자신감 있으신 분들이 보통 하세요. 여기는 이제 학원과 자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강의하시는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면 선택하시는 거고 없으면 이 둘 중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1차 때 얘도 잘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 합격자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합격자 결정. 자, 1차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제 경험치기에 의할 때 1차 시험 응시 인원이 약 4,000명 내로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600명이 1차 시험에 합격하십니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상대평가로 600명 자르되 동점자는 합격시켜요. 600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하지만 조건이 있어. 면과락이어야 돼.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면과락 기준은 40점 이상이면 면과락. 40점 바로 아래 점수가 37.5점이에요. 한 문제당 2.5점이라서 40점만 맞아도 면과락. 그래서 이걸 3개의 과목을 평균 내갖고 줄 세워서 600명 자른다. 그리고 면과락은 탈락. 과락이면 탈락. 이렇게 되는 구조고요. 600명 플러스 알파 합격할 거고 여기 2차 시험은 제 경험칙상 응시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보다 조금 더 많기도 해요. 얘는 절대평가야. 절대평가는 기준이 뭐냐? 60점 넘기면 다 합격하는 거야. 1000명 다 60점 넘기면 1000명 다 합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대평가야. 이론적으로는 절대평가인데 현실적으로는 상대평가가 아닌 해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60점 넘으면 다 합격하는데 60점 넘는 사람이 200명에 미달하면 200명까지는 합격시켜주는 제도예요. 근데 60점 넘는 건 엄청 시험 잘 본 거예요. 엄청 고득점인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넘는 날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대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0명 플러스 알파 역시 동점자는 합격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될 게 어학 점수세요. 어학 점수는 이제 우리나라 공인 어학 시험 있죠? 그래서 영어 점수를 확보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토익 기준으로 보면 775점을 넘어줘야 돼. 775점 넘었다. 뭐 GTLF도 있고 토플도 다 인정돼요. 근데 그 시험마다 점수 기준이 다르지. 그럼 1차 시험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구는 775점 받았고 누구는 990점 받았어요. 아무 상관없어. 775든 990이든 1차 시험 보는 데만 의미가 있지 시험 잘 봤으니까 합격 그런 건 아니에요.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 볼 자격이 생겨요. 자, 그리고 1차 시험 여러분들이 2026년에 1차 시험 보실 거거든. 이거 합격하실 거고 2026년 7월에 2차 시험 보실 건데 이거 합격하고 바로 시험 보는 걸 우리는
동차를 준비한다라고 해요. 동차로 합격하는 걸 준비한다라고 할 거고, 만에 하나 이거 합격 못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해가 2027년이 되는데, 2027년 예상컨대 2월에 변리사 1차 시험이 있을 거예요. 변리사 1차 시험. 이 1차 시험을 면제 받습니다. 면제. 즉 25년, 즉 전년도 합격자는 내년도 1차 시험을 면제받고 다이렉트로 2027년 7월에 요때 2차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데 1차 면제받고 오죠? 그래서 이걸 기득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겠지, 기득분들이.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변리사 시험 과목에는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시험 일정도 보통 2월, 보통 7월에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 가기 전에 어학점수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합격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그 큐넷 변리사 사이트 가시면 다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이런 세세한 건 안 나와 있는데 윤곽은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그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법과목 공부 방법이 있어요. 법과목을 처음 접하니까 좀 걱정이 있죠. 그래서 법과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산업재산권법 강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이 가장 메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법학이 뭔지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이라는 과목이 있다 그랬어. 특허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게 이 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건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법제처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입력하면 그 법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을 해요. 특허법 하면 뭐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제1조, 제2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조는 뭐다, 제2조는 뭐다, 제3조는 뭐다. 이걸 법이라 그래. 이걸 법이라 그래. 이 법은 국어, 언어로 만든 거예요. 언어로. 누가? 사람이 만든 거야. 이 법을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끼리, 회사들끼리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야, 법대로 해. 가 이거야. 이 법에 나온 대로 우리 하자라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이 분쟁이라는 건 예상해서,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또는 예상한 부분이지만 사람이 만들었고 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 법 조문이라 그러는데 조문에서 여기 부분이 애매하고 어색해. 근데 여기에 분쟁이 생겼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은 내가 맞다, 을은 내가 맞다 이렇게 싸우겠죠? 싸우는 데를 법원에서 싸우게 돼요. 법원.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데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야, 갑이 맞아. 아니야, 을이 맞아.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판례라고 해요.
판례. 즉 여기에 애매한 게 있어요. 다툼이 생겨서 법원이 이거 해석해 보니까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맞아. 이거 판례라 그래. 판례가 나오기 전에 교수님들이 계시죠? 이런 판례가 나오기 전에 여기 좀 문제 있는데? 근데 아직 사례는 없어서 판례는 없어요. 문제 있어서 교수님들이 이게 맞아 저게 맞아라고 하는 걸 학설 또는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학설, 판례 모두가 있을 수도 있고 판례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설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이거야. 법, 학설, 판례 이걸 이제 메인으로 공부하시게 돼요. 그리고 여기 부분의 법이 애매한데 애매하지 않아.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고 명확한데 특허법이 보호하는 건 뭐냐면 기술이라는 걸 보호해요. 발명이라는 걸 보호해.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발명까지 나왔어요.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제도가 되는 거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그 대상 역시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점점 넓어지니까 이 법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점점 생겨. 그럴 때 판례가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학설이 적절한 견해를 제시하는 거고. 근데 이 법을 고무줄 마냥 그냥 늘려서 해석할 수는 없는 거야.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더 이상 고무줄처럼 늘릴 수 없는 수준까지 왔어. 그럼 얘를 바꿔버려요. 이걸 법을 개정한다 그래. 개정. 이런 걸 개정법이라고 합니다. 개정법은 변리사 시험에 그냥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이유는 법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띡 하고 바뀌는 게 아니야. 계속 그 부분이 달궈지는 거야.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핫하다 하다가 바꿔 하다가 바꾸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 말고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이거 말고도 이제 심사 기준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심사 기준. 그런 걸 이제 개정하는데 직접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관여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해서 1년 동안 해갖고 지금 올해 겨우 결과가 나올 것 같아. 1년 걸렸어, 1년. 뭐 심사 기준 바꾼대. 얘 법은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거거든. 이거 바꾸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엄청난 논의가 들어가는 거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2차 시험은 논외로 하고 1차 시험 기준으로 법은 산업재산권법과 민법이 있어요. 민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건 뭐 집을 사고 팔고 뭐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런 걸 민법에서 규율하는 건데 그런 건 잘 안 바뀌어, 법이라는 게. 근데 특허법은 보호 대상이 기술이고 기술은 날로 갈수록 발전하다 보니까 얘는 심하면 1년에 3번씩도 바뀌어요. 3번씩도. 그리고 문제는 특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다 계속 바뀌어요. 보호 대상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재산권법이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일본.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취할 거 취하고 뺄 거 빼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대상은 특허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학설, 판례, 개정법 이런 거 봐야 되는 거고 학설은 1차 시험에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1차 시험에서는 특허법, 판례, 개정법, 플러스 알파 좀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건 뭐 실제로 공부를 해보셔야 아시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대상이 이런 거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고 민법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민법도 민법이라는 법이 있고 거기에 분쟁이 생기면 판례라는 게 있고 개정법이 많지 않지만 아주 국소수 일부 있고 학설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민법 학설 많은데 변리사 시험 기준으로 학설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학설 거의 없다. 변리사 시험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법학이에요. 법학. 이게 법이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학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 학설이나 판례 해석으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건 바깥 개정법. 이런 것들이 있고, 이 특허법 밑에 가지치기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 또 다른 법. 이런 걸 또 하위 법령이라고 그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무슨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하위 법령들이 있는데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특허법이나 민법은 그 시험 범위를 특정하는 용도로도 학원 강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제 소개는 이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비스에서 산업재산권법을 강의하고 있고, 특허법 안에서 실용신안법을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다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상표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조금 있다가 이번 달이구나. 디자인 보호법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의 기술 중에 하나는 그냥 묵직하게 공부하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하는 거겠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복습이에요. 복습. 복습을 잘하면 합격하고, 게으르면 합격하지 못해요. 같은 말이긴 한데, 게으르다라는 건 사람 누구한테나 있는 어떤 본성 같아요. 이걸 잘 극복하셔서 잘 복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복습이거든. 최악이 뭐냐? 최악이 특허법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표법 올 때 특허법 복습을 해야 되는 거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서 안 해. 상표법 보고 또 디자인 보호법 볼 때 특허 보느라 또 상표 또 못해. 이게 계속 악순환돼요. 계속. 근데 이게 산재만 그려놔서 그렇지 민법도 들어가고 물화생지도 들어가면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 감당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관리, 복습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민법이랑 자연과학은 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복습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특허법 강의할 때 매회 쪽지 시험을 진행합니다. 쪽지 시험. 그래서 쪽지 시험을 진행했고 이 쪽지 시험의 내용을 제 개인 유튜브에 공개해놨어요. 윌비스의 유튜브에도 공개해놓고 제 유튜브에도 공개해놓고 이렇게 있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상표법 기본 강의 진행하는데 여기서부터 같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분들 특허법 복습하라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하더라고. 경험상. 물론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 올해 기준 말고 작년, 재작년 기준을 봤을 때 다음 과목 할 때 이전에 한 거 계속 복습하면서 가야 돼요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몸이 안 움직여요. 상표법 기본 강의에서 얘 복습을 시켜드려요. 얘 복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매일매일 문제를 드려요. 매일매일 월화수목 강의를 하는데 매일매일 문제를 드려서 지금 거의 16, 17회까지 보고 있어요. 상표법 역시 하면서 당연히 상표법만의 쪽지 시험 보고 상표법 보고 복습하고 특허법 복습하고 이거 특허 데일리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디자인 보호법 할 때는 당연히 디자인 보호법 쪽지 시험 할 거고 그리고 상표법 데일리 테스트를 여기서 또 할 거예요. 디자인 보호법 끝나면 안 하냐? 자, 쪽지 시험은 강의할 때만 하는 거고 기본 강의라는 강의할 때만 하는 거고 데일리 테스트는 디자인 보호법 끝나면 또 데일리 테스트 갈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데일리 테스트는 11월까지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이 데일리 테스트는 물론 주된 목적은 1차 시험 합격에 있지만 더해서 2차 시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2차 시험. 쪽지 시험은 OX고요. 대리 테스트는 뭔가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답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2차 시험 1차 특허법과 2차 특허법의 내용이 같은데 다르게 느껴질 정도 좀 이질감이 있거든. 그 이질감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거 역시 다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이런 식으로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복습을 이렇게 해서라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거 제가 해드리는 것보다 더 복습을 하셔야 돼요. 더 부족해. 최소한 이거만큼은 하자라는 거고, 더 하셔야 되는 거고. 제 커리큘럼은 특허법 기준으로 보면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1차. 그리고 중급 강의 진행되고, 이어서 기출 강의 진행되고, 이어서 최종 정리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 컨셉은 실용신앙 같이 가는 거고, 상표 디자인 보호법도 같은 컨셉이세요. 4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필수는 이거예요. 필수는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나머지는 선택의 문제세요. 그냥 책만 보셔도 되고, 하지만 문제는 꼭 풀어야지. 독학으로라도 꼭 푸셔야 돼요. 이 객관식. 최종 정리는 11월이나 12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에. 그리고 이전까지는 제 기준 6월 또는 7월 안에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강의 커리큘럼이. 지금 요거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거는 또 금방 하거든요. 이게 핵심이라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끝내는 이유는 요 뒤에 2차 선행하실 분들은 좀 같이 함께 하고자 좀 빨리 끝내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을 강조드리고, 제 커리큘럼이 이런 루트로 가고, 2차 커리큘럼은 우리 입문자 설명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차 커리큘럼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한테 맞는 방법, 또 다른 사람한테 맞는 방법 다 다르거든.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오히려 권해드려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입문자 설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입문자 설명은 5월에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